당신은 화장실을 다녀온 뒤 바로 물을 내리고 굳이 변기를 내려다볼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 아예 보지 않은 적이 있나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저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나요? 바로 그 무해해 보이는 습관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살릴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요. 어떤 질병들은 전혀 아프지 않고 열도 나지 않으며 극심한 통증으로 경고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거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아주 작은 신호만을 조용히 남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아프고 피곤하고 살이 빠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마치 조용한 필터처럼 작동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약해지기 시작해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지도 않으며 다만 아주 미묘한 몇 가지 흔적만을 남길 뿐입니다. 췌장은 바로 그런 기관입니다. 췌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위험한 질환일수록 초기에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매일 당신의 대변 속에 단서를 남깁니다. 이를 무시한다면 당신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단지 몇 초만, 정확히 말하면 물을 내리기 전 약 3초만 더 투자해도 당신은 스스로를 훨씬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대변의 가장 중요한 변화들이 무엇인지, 왜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지, 어떤 신호는 집에서 지켜봐도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신호는 절대 미뤄서는 안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몸이 더 심각한 결과로 신호를 보내기 전에 위험을 알아차리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런 생활 건강 정보가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채널을 팔로우하고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스스로의 건강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싶거나 더 깊이 알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정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대변의 5가지 가장 중요한 변화를 다룰 것입니다. 비교적 흔하고 덜 위험한 신호부터 소화기와 췌장 질환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극도로 위험한 신호까지 차례대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셨으면 하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신호들이 나타난다면 당신은 그것을 볼 것인가요? 아니면 평소처럼 계속 물을 내릴 것인가요? 제 이름은 유호진입니다. 저는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의로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진료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남아있는 한 환자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너무 늦은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온 60대 노인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복통도 없었고 실신한 적도 없었으며 자신이 중병에 걸렸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단 결과가 나왔을 때 그는 침대에 가만히 누운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몇 달 전부터 변 색깔이 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그냥 음식 때문인 줄 알고 넘겼어요. 그 한마디는 오랫동안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왜냐면 그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아차렸더라면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진료를 할 때마다 약이나 검사 이야기를 하기 전에 환자들에게 항상 아주 단순한 한 가지를 먼저 말합니다. 자신의 대변을 보라는 것입니다. 췌장은 초기에 아프다고 말해주지 않지만 매일 변기 안에 신호를 남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볼 의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신호들이 무엇인지 가장 흔한 변화부터 단 한 번만 봐도 절대 망설여서는 안 되는 경고까지 하나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대변이 단순히 빨리 내려보내야 할 것이 아니라 몸속 건강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점을 이해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어디서부터 관찰을 시작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조금만 달라 보여도 무조건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모든 변화를 그냥 넘겨서도 안 됩니다. 오랜 시간 진료를 하면서 저는 어떤 신호들은 매우 자주 나타나고 대부분은 양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못 이해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긴 탓에 몸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흔히 겪는 첫 번째 변화는 배변 시 선홍색 피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휴지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대변 바깥에 선명한 붉은 자국이 묻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더 빨리 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머릿속에는 막연한 걱정부터 실제적인 공포까지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날 무거운 마음으로 서둘러 병원을 찾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선홍색 출혈의 대부분은 원인이 비교적 분명하며 악성 질환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항문 부위에는 매우 많은 작은 혈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대변이 지나치게 딱딱하거나 힘을 많이 주거나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거나 변비가 오래 지속될 경우 이 혈관들은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피가 나게 되며 이는 소화되지 않은 새로운 피이기 때문에 색이 선홍색으로 보입니다. 임상 통계를 보면 휴지에 묻거나 대변 겉에만 묻는 선홍색 피의 대부분은 치질이나 항문 열상으로 인한 것으로 불편하긴 하지만 양성인 문제들입니다. 이런 설명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듯 안도하는 환자들을 저는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모든 경우가 똑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피가 대변과 섞여 있거나 색이 점점 짙어지거나 출혈량이 늘어나거나 이런 상태가 여러 날 반복된다면 더 이상 집에서 스스로 안심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럴 때 검사를 받는 것은 겁이 나서가 아니라 자기 몸에 대한 책임입니다. 피를 보는 것이 항상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비정상적인 변화를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위험합니다. 치질이나 항문 부위에 가벼운 손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부분의 환자들은 생활 습관만 바꿔도 호전됩니다.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되 한 번에 몰아서 마시지 않고 몇 끼니 채소를 더 챙겨 먹으며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지 않고 배변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몇 분씩 따뜻한 물로 항문 부위를 좌욕하는 것만으로도 출혈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변화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는다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로 매우 흔한 신호는 대변이 건조하고 덩어리져서 토끼똥처럼 작은 알갱이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보자마자 변비라고 단정하고 물을 적게 마셨거나 채소를 덜 먹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그 판단은 맞습니다. 며칠간 식사가 불규칙했거나 활동량이 줄었거나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았을 때도 이런 대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생활을 조금만 조절해도 며칠 안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스스로를 더 이상 위로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물을 더 마시고 식사를 신경 써도 이런 대변 상태가 계속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저는 식단을 바꾸고 매일 아침 억지로라도 물을 마셨지만 몇 주 동안 화장실에 갈 때마다 여전히 작고 건조한 대변만 나온다고 말하는 고령의 환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괴로워한 것은 통증이 아니라 변기를 떠날 때마다 남는 막연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췌장이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췌장은 음식물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능이 떨어지면 음식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대변 속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어 대변이 작고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중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몸속에서 무언가가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이기는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이거나 당뇨가 있거나 오랜 기간 음주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신호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늘 하는 말은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며칠 정도 대변이 덩어리지는 것은 생활을 돌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하지만 2주 이상 지속되는데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참거나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때 병원을 찾는 것은 나약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단계에서 문제를 발견한 많은 사람들은 식습관 조절과 가벼운 보조 치료만으로도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신호, 선홍색 피와 덩어리진 대변은 몸이 처음으로 보내는 비교적 초기의 변화들입니다. 아주 무섭지는 않지만 잠시 멈춰서 주의를 기울이게 만드는 가벼운 경고와도 같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넘기는 데 익숙하고 괜찮겠지라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데 익숙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습관 때문에 몸이 더 강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간단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선홍색 혈변이나 딱딱하게 뭉친 변 같은 변화들이 너무 오래 무시되면 몸은 더 이상 작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신호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더 무겁고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 단계에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단순하게 해석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음식 때문이라고, 약 때문이라고, 혹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스스로 설명해 버립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오랜 세월 진료해온 경험으로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집에서 지켜볼 수 있는 신호가 아닙니다. 제가 특히 주의를 기울이는 변화 중 하나는 환자가 자신의 변이 검고 끈적하며 평소보다 냄새가 훨씬 심하다고 말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검은 변을 보면 전날 미역을 먹었거나 철분제를 복용했거나 특정 약을 먹어서 그렇겠거니 하고 넘깁니다. 실제로 일부 음식이나 약은 잠시 동안 변색을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그런 음식이나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이 상태가 이틀, 사흘 연속 지속된다면 절대로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의학적으로 검은 변은 위나 십이지장처럼 소화관 상부에서 출혈이 있다는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가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변색되어 검게 변하고 변은 끈적하고 냄새가 매우 특징적으로 강해집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으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진통제나 소염제의 장기 복용, 과도한 음주와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점막이 손상되면 아주 작은 궤양 하나만 있어도 피가 조금씩 조용히 새어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번은 매우 피곤해 보이고 얼굴이 창백한 상태로 내원한 고령의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요즘 몸이 자꾸 약해지는 것 같다고만 했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며칠 전부터 변이 검었지만 관절 통증 때문에 먹던 진통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내시경 검사 결과 그는 십이지장 궤양이 있었고 미세한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때 병원을 찾아 즉시 치료를 받아 더 위험한 합병증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특별한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검은 변이 하루 이상 지속되면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여기에 어지럼증, 극심한 피로, 창백함이 동반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그 다음 신호는 더욱 걱정스러운 변화입니다. 변기에 기름막이 떠 있고 변이 둥둥 뜨며 물을 여러 번 내려도 잘 씻겨 내려가지 않고 냄새가 이전보다 훨씬 심하다고 느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즉시 전날 먹은 음식을 떠올리며 기름진 음식이나 튀긴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방이 많은 식사를 한 뒤에는 일시적으로 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이런 상태가 며칠 연속 반복된다면 원인은 식사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다시 주목해야 할 기관이 바로 췌장입니다. 췌장은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를 분비합니다. 이 기능이 떨어지면 지방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그대로 변으로 배출되어 지방변이 나타납니다. 이는 췌장이 실제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신호로 만성췌장염, 췌장기능 저하, 심지어 췌장의 초기 병변과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식사량은 줄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감소하거나 복부 팽만감, 식욕 저하를 함께 호소합니다. 저는 중년의 한 환자가 매우 조심스럽게 상담하러 왔던 사례를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는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는데도 배변 후 변기물 위에 항상 기름막이 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며칠 동안 계속되고 변냄새가 점점 심해지며 몸까지 피로해지자 결국 병원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췌장 효소 기능은 이미 뚜렷하게 저하되어 있었고 추가 정밀 검사에서 췌장의 작은 병변이 발견되었습니다. 조기에 발견한 덕분에 치료 과정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분명합니다. 검은 변이 지속되거나 기름막이 도는 변은 단순한 식습관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몸속에 이미 실제 손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을 더 마시거나 가볍게 먹거나 며칠 더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체할수록 합병증의 위험은 커지고 효과적인 치료의 기회는 줄어듭니다. 이런 신호들은 이미 경보음이 분명하게 울리고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이전 단계에서는 몸이 스스로 조절할 시간을 주었다면 이제는 시간이 당신 편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신호들이 나타나서야 비로소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단계만 더 지나면 몸은 마지막이자 가장 강하고 가장 위험한 경고를 보내게 됩니다. 몸이 검은 변이나 기름막이 도는 변처럼 강한 신호를 보내야 할 정도라면 그 안에서는 이미 분명한 손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는 한 가지 신호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몸이 이미 아주 먼 곳까지 와버렸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며 이때의 시간은 무엇보다도 귀해집니다. 바로 대변의 색이 연한
회색이나 새하얗게 변해 마치 점토나 시멘트, 비지처럼 보일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색의 변을 보고도 단순히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음식이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여깁니다. 며칠 지나면 저절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회색이나 흰색 대변은 흔한 소화불량의 신호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이는 몸속 담즙의 흐름이 막히고 있다는 매우 심각한 경고입니다. 정상적으로는 간에서 담즙이라는 황갈색의 액체가 만들어져 담도를 통해 소장으로 내려갑니다. 이 담즙이 바로 대변에 특유한 갈색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담즙이 장으로 내려가지 못하면 대변은 색을 잃고 연해지며 회색이나 흰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담즙이 막히는 가장 두려운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담도가 지나가는 부위인 췌장에 생긴 손상입니다. 췌장에 염증이 생기거나 종양이 있거나 압박이 가해지면 담도가 눌려 담즙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문제는 대변이 이미 회색으로 변했다면 더 이상 며칠 더 지켜보자는 단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담즙 시스템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신호이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소화기뿐 아니라 온몸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시기에 많은 환자들은 소변색이 콜라처럼 짙어지고 피부와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며 가려움 같은 불편한 증상까지 함께 느끼게 됩니다. 이 신호들이 모이면 매우 분명한 그림이 완성되지만 안타깝게도 모두가 제때 알아차리지는 못합니다. 제가 의사로서 초기에 만났던 한 노인의 모습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는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은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보기에도 피부가 유난히 노래 보여서 오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몇 달 전부터 대변색이 거의 회색에 가깝게 연해졌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가족 누구도 그것을 위험한 신호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말기 췌장암으로 나왔을 때 병실안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때 저는 현대의학이 많은 것을 할 수는 있지만 병이 일찍 발견될 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 앞에서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저는 비슷한 연령대의 또 다른 환자를 만났습니다. 단 하나의 차이는 그분은 대변색이 달라진 것을 보고 바로 병원을 찾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병변이 더 이른 단계에서 발견되었고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두 가지 결말. 누가 더 건강했고 누가 더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은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지나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제가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지 이미 느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대변은 단순히 몸에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에게 전달되는 건강 보고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신호, 선홍색 피, 덩어리진 변, 검은 변, 기름막이 도는 변, 그리고 회색 변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신호는 지켜볼 수 있고 어떤 신호는 즉시 행동해야 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학 용어를 모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상하다라는 그 느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환자들이 똑같이 말합니다. 이상하긴 했는데 심각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바로 그 망설임의 순간이 소중한 시간을 앗아갔습니다. 인간의 몸은 매우 똑똑해서 항상 미리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가 듣지 않으면 언젠가는 더 이상 말해주지 않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들을 공포를 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었던 수많은 경우를 직접 보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단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물을 내리기 전에 변기를 한번 내려다보세요. 단 3초면 충분합니다. 색이나 형태가 평소와 다르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인터넷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의사에게 맡기세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가족이나 친구들, 특히 집안의 어르신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짧은 영상 하나, 작은 한마디가 누군가를 더 일찍 검사받게 만들고 그 결정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생활 속 건강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될 뿐 아니라 이 중요한 정보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